아,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로버트 휴이트 브라운의 천문학과 프리메이슨 철학 발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그 조던 맥스웰이 말했던 공공연한 비밀 같은 거 있잖아요. 분명 눈에 보이는데 정작 그 의미는 소수만 아는 그런 상징들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히 프리메이슨의 상징 체계 속에 숨겨진 천문학적인 코드, 이걸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네,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기호를 해석하는 걸 넘어서요. 고대 사람들이 우주를 어떻게 이해했고 또 그 지혜를 어떤 식으로 뭐랄까 상징 속에 담아서 비밀스럽게 전했는지 그 깊은 맥락을 엿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고대 신비주의하고 천문학, 이 둘의 연결고리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신화 같은 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실제 천문 현상을 담은 뭐랄까 되게 극적인 알레고리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오시리스 신화 있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그게 사실은 동지나 춘분 이런 태양의 연간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니 좀 놀랍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게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자연의 리듬,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를 일종의 드라마처럼 만들어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힘이었죠. 그래서 소수의 입문자들, 특히 사제 계급에게만 비밀리에 전수됐고요. 예를 들면 뭐 일시계측 같은 거요. 이런 천문 지식이 그 사람들의 권위를 유지하는 아주 핵심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입문 과정에서 막 어둠 속에 있다가 시련을 겪고 마침내 빛을 보는 그런 극적인 경험들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무지에서 벗어나서 우주적인 진리, 그러니까 진짜 빛을 향한 깨달음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던 거고요. 아하, 그럼 프리메이슨의 상징 체계는 이런 고대의 지혜들을 어떻게 이어받았을까요? 그 로찌라고 부르는 모임 장소의 구조부터가 이미 천문학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마스터, 그러니까 대표가 동쪽에 앉는 이유가 해 뜨는 방향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그럼 로찌 자체가 하나의 작은 우주처럼 뭐 그렇게 설계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롯제는 세상을 특히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밝혀지고 운영되는 이 세계를 축소해 놓은 공간으로 볼 수 있어요. 마스터가 동쪽에서 빛, 즉 지식과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마치 해가 뜨는 것처럼요. 그리고 두 감시자가 각각 남쪽, 그러니까 정오의 태양, 그리고 서쪽, 일몰에 맞춰서 활동의 절정이나 마무리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내 태양의 하루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한 배치인 거죠. 아, 그리고 롯지 천장은 별이 총총한 하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와, 단순히 위치뿐만 아니네요. 그 직각자, 스퀘어 같은 도구들 있잖아요. 건축할 때 쓰는 거. 이것조차 그냥 도구가 아니라 뭐 춘분점, 추분점, 동지점, 하지점 이런 하늘의 중요한 지점들과 연결된 약간 신성한 기하학적 상징이었다는 설명을 보니까요. 와, 이들의 상징 체계가 정말 천문학이랑 얼마나 깊게 엮여 있는지 좀 실감이 나네요. 맞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프리메이슨이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근본적인 틀로서 천문학적인 질서를 받아들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상징들이 그냥 뭐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던 맥스웰이 서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상징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변 곳곳에서 예를 들면 뭐 정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로고 같은 데서도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살아있는 언어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상징들의 의미를 아는 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뭔가 새로운 차원을 더해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숨겨진 기호학적 언어, 이걸 해독하는 건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했던 세상의 또 다른 층위를 발견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너머의 어떤 의도나 연결고리 같은 걸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 탐구를 통해서 고대 신비주의에서부터 프리메이슨에 이르기까지 이 천문학적 지식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상징 속에 담겨서 비밀리에 전승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또 질서를 부여하는 하나의 비밀 코드였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로고나 건축물 아니면 어떤 디자인 요소들 속에요. 혹시 우리가 미처 읽어내지 못한 깊은 천문학적 또는 역사적인 상징 코드가 숨겨져 있진 않을까요?
잠시 시간을 내서 주변을 한번 좀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네. 자유를. 이 세상에 홀로 서 있네. 나 혼자인 듯해 나 떨고 있어.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워. 내 자신을 찾지 못해 방황하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우리는 하나라는 걸 알아. 마음속 세계로 들어가면 영원과 하나 되어 평화를 찾아. 존재의 벽을 허물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네. 불안은 서서히 사라지고 영원한 평화를 느끼네. 존재의 벽을 허물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네. 불안은 서서히 사라지고 영원한 평화를 느끼네. 존재의 벽을 허물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네. 불안은 서서히 사라지고 영원한 평화를 느끼네. 불리는 환상일 뿐 우리의 본질은 하나.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네. 진정한 자유를 얻네. 본질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 진정한 자유를 얻네.